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에는 my database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패키지 네임에서는 my 자를 한번 빼보죠. 안 빼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과 자, 원하는 패키지 이름으로 자, 그대로 두거나 또는 패키지 이름을 수정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4단계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단계에 맞춰서 자, 각각의 버튼을 만들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진행을 하도록 자,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우리가 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화면에다가 진행 상황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그 과정을 좀 그리셔야 된다 그랬죠. 자, 머릿속으로 자꾸 자, 생각을 하고 상상하는 자, 머릿속을 그려보는 자,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일단 이게 아래쪽에 Gradle Build Running 이라고 하는 게 끝나게 되면 Activity Main.xml에서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한 줄에 한 단계씩 이렇게 버튼을 추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이제 빌드 과정이 끝났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이 Activity Main.xml의 레이아웃을 구성해 봅니다.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 XML로 가고요.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사용 안 해도 되는 속성은 저렇게 빼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방향 속성을 버티컬로 만들어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한 줄씩 추가를 할 거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가로 방향 매치 페어런트, 세로 방향 랩 컨텐트로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은 허리젠틀로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 하나와 입력 상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디자인 탭으로 다시 가서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이 컴포넌트 트리 쪽으로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입력 상자가 있겠죠. 그거를 자, 마찬가지로 추가를 합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가 이쪽으로 가 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버튼과 입력 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버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버튼에 텍스트 속성에다가 표시될 글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몇 단계인지까지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1이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 오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첫 번째 단계가 만들기죠. 근데 이제 만들기인데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계속 오픈해서 쓰게 됩니다. 더 이상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그 저장소에 계속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그 다음에 조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력 상자에는 name이라고 하는 값이 텍스트 속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자, customer.db라고 입력해 봅니다. 자,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그랬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이름은 보통 확장자를 db라고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주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의 이름을 customer db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요게 자, 1단계 과정을 위한 버튼과 입력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레이아웃, 컨테이너스 이런 데 가서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스크롤 뷰를 아래쪽에 추가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스크롤 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텍스트 뷰에 표시된 글자는 없애주시면 되고 이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다라고 하면 자, View All Properties로 가서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걸 좀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24dp 자, 아주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이 영역이 처음에 하얗게 보니까 구분이 안 되죠.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자, 한번 설정을 해줍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가서
자, 파란색 계열, 자, 연한 파란색, 홀로 블루 브라이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에 글자가 들어가면 여기 로고처럼 우리가 한 줄씩 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기능으로 붙여줍니다. 자, 화면에 맞게. 그러면 자, 우리가 위쪽에 변수 뭘 찾아서 해야 되나요? 에디트 텍스트에 에디트 텍스트라고 해서 첫 번째 입력 상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해서 로그를 뿌려줄 텍스트 뷰. 이걸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자, find view by id r.id. edit text라고 해서 입력 상자를 찾은 다음에 위에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도 마찬가지죠.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것도 자, 텍스트 뷰에 find view by id r.id. 텍스트 뷰로 찾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붙여줄 수 있겠죠. find view by id로 해서 r.id. 버튼 객체를 찾아서 할당을 하고요.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를 하게 됩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가 없으면 만들거나 또는 오픈을 하거나 자,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별도의 메소드로 정의를 해서 함수로 분리해서 정의해서 그걸 호출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 넣으면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create 또는 open database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우리가 사용자가 미리 edit 텍스트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먼저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edit 텍스트에서 get text to string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리턴이 되겠죠. 그거를 string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name이라고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 오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그쪽으로 데이터베이스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자, 이 바깥에다가 public void open databa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받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들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만들 때는 자, open or create databas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엔터를 치고요. 파라미터를 보면 자, 3개나 4개를 입력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자,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콤마, 자, 모드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보안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드, 자, 대문자로 하면 상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드 프라이빗을 거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드 프라이빗을 넣어주고요. 세 번째 팩토리는 그냥 널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턴 되는 게 자,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돼요. 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로 받아봅니다. 자, 책에서는 db라고 하는 변수로 받았죠. 자, db라고 하는 변수로 받던 데이터베이스라는 변수로 받던 상관은 없겠죠. 자, 근데 자, 이런 정보들,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아닌지 이런 정보를 자, 로그 형태로 화면에 뿌려주려면 우리가 이제 화면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스크롤 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만들어줍니다. 자, private 또는 public이라고 할까요?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자, 문자열이 하나 전달이 되면 자, textview.append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자, 줄바꿈 기호와 함께 줄바꿈 문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printl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open database 호출됨이라고 해서 이 메소드가 호출됐는지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됐다면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로그를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if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오픈됨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필요하면 자, 새로 만들겠죠. 자, 그리고 이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됐다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SQL문을 실행하거나 할 때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 변수로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변수로 선언을 하고 자, 이게 타입을 자, 없애주면 자,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변수로 딱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앱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보자. 제가 에뮬레이터를 지금 다시 종료를 해놨었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자, 앱이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해서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앱에 저장 공간이 있으면 저장 공간 안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우리가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것도 저장소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앱을 위한 공간에다가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보이면 첫 번째 1. 데이터베이스 오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오픈됨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 activity main.xml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추가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탭으로 가서 자, 여기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요만큼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버튼을 버튼 2로 하고요. 단계는 2번이라고 해서 두 번째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 테이블 만들기라고 한번 해보죠. 입력 상자도 에디트 텍스트 2라고 하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자, 이 저장소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 자, 고객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능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